게스탈트의 가장 핵심 두 가지를 들으라면 바로 이 알아차림과 접촉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모든 심리 장애의 원인은 이 알아차림과 접촉의 결여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알아차림과 접촉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니까 나를 회복하는 단계. 이걸 우리는 건강한 상태로 갑니다. 게스탈트 심리 상담과 치료 기법은 바로 이 알아차림과 접촉, 정진 시기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아차려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혼돈이 생겨가지고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한가? 내 개인의 욕구, 감정, 생각, 이미지, 행동, 환경, 상황 등을 지각하는 것.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지각은 뭐냐면 내가 앞에 이야기한 이런 것들, 욕구나 내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을 지각한다라는 말은 그걸 회피하거나 내가 그것을 방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차단되면 심리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 능력을 특별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근데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인데 누구나 다 그러면 이 알아차림이 원만한가? 그럴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지각에 에러가 걸리는 상태죠. 비국소성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일어났던 어떤 현상이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본다면 고속도로 IC 한 군데가 만약에 진출입로에 큰 사고가 나서 차량이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그 뒤따르는 차들이 거기에 진입하려고 전부 다 서 있으면 바로 직진해야 될 차들조차도 나중에 전부 다 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고속도로 전체가 나중에 다 스톱이 돼버리는 상태. 이게 뭐냐면 비국소성이에요. 태평양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켰다. 그건 뭐냐면 이 태평양의 그 물, 바다를 통해서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킨 그건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것과 뭐 연결되어 있다. 그걸 비국소성이라고 그래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앞에 설명드린 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알아차림에 걸림돌이 생기거나 장애가 생겨 있다면 게스탈트 형성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림은 우리 삶의 모든 프로세스고 컨텐츠입니다. 알아차림은 다차원적 지각을 뜻한다. 다차원적 지각. 어떤 걸까요? 감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인지적, 지각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뜻하고 있다. 현재적이면 직접적.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의 알아차림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뭐가 느껴지죠? 갈증이 느껴지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갈증이 느껴지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갈증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겠죠. 일을 하지만 이미 갈증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내게 왔다면 내 정신적으로 내 신체적으로 뭔가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를 만들겠죠. 결국 나중에 그 운동과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알아차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삶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알아차림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나요? 접촉이 가능하죠. 알아차림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게스탈트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게스탈트 형성한 것을 완결지어서 뭘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완결지음으로 해서 다시 해소해가지고 배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순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 알아차립니다. 어떤 여성분이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불편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과음도 자주 지르고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만 보면 뭔가 막 미워지는 감정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미워지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지다 보니까 시어머니만 보면 뭔가 자꾸 내가 긴장이 되고 경직되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만 보면 내가 긴장이 되고
경직되는 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는 그게 계속 이어지겠죠. 반복되겠죠. 그게 굳어져 버리겠죠. 시어머니만 보면 내가 긴장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알아차렸다면 이걸 뭐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할까요? 신체 긴장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어떤 사람이 성장 과정이 아주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했어요. 굶는 게 태반이 정도로. 배고픔에 대한 익숙함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됐으면 이제 식사를 편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식사 때를 자주 놓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미 여유가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때를 계속 놓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겼다면 이건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일까요? 배가 고픈 거예요, 실제로는. 배고픈 걸 지금 못 알아차렸잖아요. 그럼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너무 과한 통제, 너무 과한 규제를 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서는 편안함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서서히 저항하는 그런 게 올라오면서 이제 엄마의 그러한 잔소리나 통제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켠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애써주셨는데 하는 또 죄책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냐면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울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뭔가 숲속에서 풀향이 콧콧을 스쳐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있고 옆에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나요?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에 어느 한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전체의 개토할때 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이 어떤 직장에는 잘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구성원들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자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멘탈 코칭 센터에 와서 그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이 알아차림은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일까요? 사고에 대한 알아차림, 생각하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부족하구나.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주 덩치가 큰 뚱뚱한 동네 형한테 얻어맞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뚱뚱한 사람만 보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알아차림일까요? 그 뚱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무조건 사람을 때리거나 공격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릴 때에 내가 당했던 그 부정적 경험을 주었던 그 대상이 뚱뚱했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내 안에 저장해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내 감정이 부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면 이건 이미지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자주 많이 혼이 나거나 체벌을 심하게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남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관계까지는 발전되다가 너무 가까이 친밀해졌을 때 계속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일까요? 행동 패턴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자신감이 부족했던 사람이 멘탈 수업을 받고 나서 자신감을 회복했어. 그래서 뭔가 이제 당당해진 내를 느껴. 무엇에 대한 알아차림이죠?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적인 힘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싫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또는 피해의식 또는 대인기피라고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투사한 것이죠. 투사하면서 나의 경계를 좁혀놓은 거예요. 접촉 경계 혼란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수다라고 합니다. 이 수다를 많이 떠는 사람, 이게 스피치 능력의 문제구나. 내가 스피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점점 회피하고 멀리 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뭐냐면 상황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말만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 말만 하는 그런 스피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온갖 사람에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던진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알아차림을 자꾸 길게 이야기하려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완벽하게 이게 알아차림이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적응력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하고 신뢰감이 형성 안 돼 있으면 전화를 자주 하든 자주 하지 않나 중요하지는 않아요. 신뢰 형성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전화 안 하면 저런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신뢰 형성되어 있다면 중요하지는 않아요. 살아가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자기 상실. 네네. 지금 내가 힘들면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 힘든 걸 내가 알아차리고 힘든데 내가 굳이 저것까지 하는 거는 내가 더 에너지 소진되면 더 힘들 거야. 그럼 나로서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무조건 다 맞춰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고 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번아웃 돼요. 힘들면 힘든다고 어느 정도는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건 또 하고 나로서 존재할 때 우리는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것도 그런 거는 잘 하신 거고. 그럼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어제 내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늘은 내가 있을 수 있고 내일 내가 오늘 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일 또 바뀌어 있는 내가 있을 수 있는 게